지금 제가 오전에 한번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오후에 또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같이 여러 군데가 아프니까 여기도 물리치료 받고 싶고 여기도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특정 한 군데에 대해서 오전에 한 번, 그다음에 또 오후에도 특정 한 군데에 대해서만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아픈 부위에 대해서 이게 하루에 2차례밖에 못 받으니까 네. 그거를 제가 추가로 뭐 도수 치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2013년 7월이죠. 그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에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바로 병원에다가 이제 병원비 심사를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진료비 심사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제한이 있어요. 아, 병원에서도 환자가 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또 병원비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정 없이 인정해 주게 되면은 너무 병원비가 과도하게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좀 제한을 걸어둬 가지고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치료를 2가지만 할 수 있다. 근데 3개, 4개 해서 치료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2개까지밖에 심평원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이제 그 치료비를 못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측에서도 자기가 이제 심평원에서 승인되는 만큼 네. 그만큼만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해 놓은 약관을 보니까 제가 운전자 보험이 2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S 하재랑 네. 그다음에 D 하재, D 손해보험 예. 그렇게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사 약관 중에 휴유장애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프로까지 휴유장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인데 파열로 인해서 그 완전 파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지금 제가 현재는 완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 진단명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파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휴유장애라는 부분도 보상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발목 인대이지 않습니까?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한 다리 3대 관절 중 한 관절, 여기서 3대 관절이란 거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말합니다. 3대 관절 중에 하나인 발목 관절에 이제 4가지가 있어요. 네. 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고 네. 심한 장애 남겼을 때 20%, 뚜렷한 장애 10%, 약간의 장애 5%인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제일 낮은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급률 5%짜리 약간의 장애는 발목에 운동 범위가 4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예.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됐을 때 지급률 5%고 네.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네. 했을 때 5%면 2,500만 원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6개월이 지나서도 증상이 고정된다 하는 상태 그때 됐을 때 평가를 해서 실제로 발목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이 됐다. 그러면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도 예. 보통은 주치의한테 이제 장애 진단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잘 안 써줍니다. 왜냐면 내가 치료한 환자인데 장애 남는다는 거는 어째 보면은 뭐 내가 치료를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방법이 있죠. 네. 보험약관 보시면 해당과 전문의한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진료는 정형외과. 다른 데서 받더라도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그 평가는 다른 대학병원에 음,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받고 네.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평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추후에 제가 그게 도와드릴게요. 따른 비용은 별도로 또 드는 게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얼마나 각도가 나오고 이런 거를 평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진료비랑 뭐 영상 촬영하면 이제 그런 비용 들고 아, 후유장애 진단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이 피해자분께서 받아야 될 항목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자동차 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지급 기준, 자동차 보험약관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부상 항목과 후유장애 항목 이게 2가지 나눠 갖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상 항목은 이제 첫 번째 적극 손해가 있고요. 적극 손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치료비겠죠, 그죠? 네. 이 치료비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의금에 포함된 항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위자료가 있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줄여서 자배법 시행령에 보면은 네. 이게 상해 구분 해놨어요. 부상 심한 정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보시면 1급 부상 위자료가 200만 원, 네. 14급 부상 위자료가 15만 원입니다. 세 번째가 휴업손해인데 네. 휴업손해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되고 그 본인의 현실 소득액의 85%가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선생님 급여가 300만 원이다 치면 한 달 동안 입원하면 300을 주는 게 아니라 85%인 255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업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길게 할수록 금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휴업 손해 설명드렸고 그 다음 부상 항목은 간병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간병비는 네. 아까 상해 급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1, 2, 3, 4, 5급까지만 돼요. 5급이면 15일까지 인정이 되고 최대 5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해 급수 뭐 발목 골절 이 정도 되면 5급 되거든요. 부상 1급, 2급은 최대 60일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4급은 30일. 그리고 5급 부상인 경우에는 15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 마지막 항목 기타 손해배상금, 그 밖의 손해배상금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네. 요거는 만약에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네. 이제 본인의 요청으로 밥을 안 먹겠다 했을 때 한 끼에 4,030원 계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밥을 안 먹는다고 미리 얘기하죠. 네, 미리 이야기해서 안 먹었으면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받는 거예요? 네, 한 끼당 4,030원. 아 그렇구나. 뭐 큰 건 아닌데 그런 항목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더가 8,000원. 네. 통원 치료 하루 이제 입원 끝나면 통원 치료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통원 치료 같은 경우에 1회당 8,000원씩 줘요. 거의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큰 항목은 아닙니다. 제가 이 안 그래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영상 매체로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그 보상해주는 담당자들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합의해줘야 될 비용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손해사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통원비라든지 이런 게 그 8,000원씩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근데 100번 가봐야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도 가면 네. 기존의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통원을 당연히 통원을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아프니까 네.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통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다닐 경우에 일단 교통비로 인해서는 더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애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부상 항목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이렇게 네. 5개가 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부상 항목이고 남은 게 후유장애 항목이거든요. 네. 후유장애 항목도 이제 위자료가 있고 음, 상시 수익액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간호비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가정간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뭐 사지마비거나 이러면은 네. 아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네. 안 되잖아요. 네. 아니면 뭐 하반신 마비됐다는 네. 식물인간 됐다. 이런 그 실제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 때는 네. 간병비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후유장애 부분에서 이제 가정간호비는 빼고 네. 위자료하고 이제 상시 수익액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저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위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이제 최대 8천만 원에서 이제 최소 50만 원까지. 그럼 아까 부상 위자료도 있었고 후유장 위자료도 있죠. 네. 이게 후유장이 발생하면 별도네, 완전히 별도네요. 이게. 둘 중에 이제 큰 거를 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항목인데 이게 상시 수익이라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월 300을 버는데 장애가 10% 남았다. 그러면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0%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노동능력이 그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소득도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안 났으면은 3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10% 상실됐다. 예를 들면 그 기간이 1년이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1년 동안은 노동능력 10% 이런 걸로 보고 그러면 30만 원씩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내 몸 상태가 90% 정도라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씩 12개월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상시 수익액 이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장애 평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음. 노동능력 상실률이 몇 % 적용돼야 되고 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손해가 크다고 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상실 수익에 그러니까 특히 이게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사건들은 이 장애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제가 뭐 그 좀 경과가 좋아졌다 해서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합의 볼 게 아니고 네. 이게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네.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래서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부상목 뭐 해봤자 제가 볼 때 뭐 한 200~300 정도 될 것 같고 결국엔 장애가 인정되면은 거기서 이제 금액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막 혹은 그 이상 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애가 없으면 사실은 200~3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이 월급을 대략적으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예, 가정을 그러니까 했을 가정을 때 했을 때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16일간 입원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 봤을 때 200~300 정도. 예, 저는 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아, 네. 예, 그 이 정도 정도.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네. 진행해봐야 알 수 있고 아, 네. 제가 소득 자료 아직 못 봤으니까 네. 뭐 소득이 조금 더 높으면 당연히 그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올라갈 거고 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장애 평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음. 장애 평가 됐을 때 금액은 200~300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네. 예, 지금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온 김에 제가 이제 사건도 이제 맡아서 네. 이제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 네. 뭐 혹시 이제 허락을 하시면 그 나중에 뭐 합의금 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네. 뭐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이 사례 같은 사례를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례가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사례가 조금 더 와닿죠. 네. 아 내랑 비슷한 사람인데 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받았구나. 음. 이게 그래서 감을 잡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얼마를 그 합의금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 받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잘 없죠. 예. 솔직히 저도 입원하기 전에는 요런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아, 보상 그럼요. 관련. 예.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입원을 하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관심도 네.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주를 진단했을 때 얼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200~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후련하고 네. 이제 향후에 이 부분이 뭐 제일 좋은 거는 장애가 없어서 그냥 200~300만 원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게 진짜 뭐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진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합의하는 데 있어서 계속 손해사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공개해 가지고 그 구독자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